화요일 하루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회사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를 했는데요. 다녀도 적응이 안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그것을 쥐고 집에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결국 퇴근길에 운전하면서 내가 오늘 있었던 일들을 다 지워버리고 현관문을 딱 열 때에는 여보 나 다녀왔어, 아들아 나 왔다, 이렇게 인사해야 하는 것이 가장의 무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은 다 각자가 각자의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역할들은 좀 흐려지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오늘은 이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아셔도 여러분 스스로가 입지나 아파트를 분석하는 방법이 생긴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한번 보시고 아 이렇게 시장을 판단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할까요? 너도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고 나도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아파트에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제가 4-7견산반을 할 때 첫 질문으로 항상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아파트에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파트에 산다는 건 상위 30% 거주지에 산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파트에 살기만 해도 중산층 이상은 할 수 있다 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자식은 뒤처지지 않게 하려는 부모의 마음이 여기에 녹아있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백날 저축해봐야 아파트는 언감생심,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축을 한 달에 해봐야 200만원 300만원씩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저축해서 1년 동안 모아봐야 2,400만원 3천만원인데 이걸 10년 모아도 3억이고 현재 아파트 신축 아파트는 5, 6억씩 하니까 20년을 모으는 동안 아파트 가격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공부해봐야 좀 쓸모없는 이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도 좀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PIR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용어로 부르기도 하지만 그건 나중에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해지입니다. 인플레이션과 해지라는 단어를 쓸 정도면은 자산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이야기일 텐데, 자본주의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해지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을 가장 베이직하게 플랫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큰 자산을 확보한 뒤에 인플레이션만 이겨도, 아니 인플레이션만큼만 해도 충분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여기에 녹아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내 집 마련의 꿈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내 집에 살고 싶어 합니다. 내 집, 임차인으로 세입자로 사는 것은 서럽기 때문에 내 집에서 내가 살고 싶은 그 꿈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집에서 정주권의 가치를 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안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 이런 거에 비해서는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다 보니까 안전한 투자처이다 라는 인식도 전반적으로 깔려 있었는데 하락장이 오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긴 했죠. 그래도 주식이나 비트코인 빠진 거에 비하면 부동산은 약과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나 근본적으로는 저는 이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좋다, 좋은 거죠. 좋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좋은 거냐, 이 두 가지로 또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살기 좋다로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아파트에 살면 살기가 좋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멀리 갈 필요도 없고 그냥 카드 들고 내려가가지고 탁 버리고 오면 되는 굉장히 쉬운 거죠. 음식물 쓰레기만 좋은 게 아니고 안에 조경이나 커뮤니티나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나 이야기나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대부분 또 도심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내가 생활하는 인프라 측면, 쇼핑이나 거주, 이동, 교통 이런 것들 모두 다 양호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좋다는 가격이 좋다일 겁니다. 지금 가격이 싸고 앞으로 비싸질 것이다 라는 전제가 여기에 깔려있는 것이겠죠. 여러분도 학군지 제일 가는 아파트 살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픽업하지 않아도 되고 아이 스스로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는 굉장히 편리한 위치에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부모님도 좋고 아이도 좋다, 그러면 그것을 가격에 반영시켜서 입지라는 것으로 치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한 단어로 요약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좋은 곳이 어딥니까? 좋은 단지가 어딥니까? 살기에도 좋고 가격도 좋은, 그리고 미래에 오를 것 같은 단지 하나만 찍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왕왕 계십니다. 좋은 곳이라고 하는 건 비싼 곳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싼 곳이 무조건 좋은 곳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싸다라고 하는 게 거품이 끼어 있을 수도 있고 가치 대비 가격이 높을 수도 있는 거니까 비싼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좋은 곳은 비싸다, 이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두 개가 거의 동의어이기 때문에 좋은 곳과 비싼 곳을 우리는 입지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입지가 좋다, 그리고 가격이 좋다, 이 두
두 개가 맞아 들어가는 것이 입지 대비 가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앞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곳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이것을 알려드리겠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이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호갱노노의 분위지도입니다. 여러분 호갱노노는 많이 들어가 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격, 차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많이 찾아보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랫동안 호갱노노를 보신 분들 중에서도 이 분석에 분위지도가 있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분위지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선택한 기준을 바탕으로 아파트 가격을 분류해서 점이 찍힌 도표로 표현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보라색 점이 상위 3% 아파트고요, 주황색 점이 상위 13% 아파트, 노란색 점이 상위 38% 아파트, 나머지 회색점은 46%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쉽게 생각해서 회색점의 아파트 살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비싼 아파트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듯 싼 아파트가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비교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참고 지표는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을 너무 판단하려고 들면 끝도 없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상위 3%에 해당하는 아파트들 대구에는 어디 있는지 딱 보면 온통 그냥 수성구에 가득합니다. 여기가 대구의 핵심지라고 부를 수 있는 범사 만삼과 범어 3동, 수성 3가 이렇게 해당된다. 범어 내거리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대구라는 도시는 이렇게 생겨 먹었구나, 어디에 좋은 아파트, 어디에 비싼 아파트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대구라는 도시는 굉장히 도심화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도시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점들이 찍혀있는 위치가 외곽지에 있기보다는 중심지 쪽으로 많이 몰려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니까 내가 나중에 부동산을 산다라고 하면은 중심지로 자꾸만 들어가려고 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정성적으로 정량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분위지도를 하루 종일 쳐다보시고요, 대구만 보시지 말고 경북도 보시고 청주도 보시고 충청도도 보시고 부산도 보시고 서울도 보시고 분당도 보시고 광교도 보시고 다 보세요. 보다 보면은 어디가 좋은 입지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싶어하는지, 어디를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니까 부동산 공부하기에는 이 분위지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채널은 더 이상 안 보셔도 되고 호갱노노 분위지도 많이 보시면 됩니다. 이걸 많이 째려본 다음에 이제 현장 가서 임장해보면 실제로 나는 어떤 것들이 좋다라고 느끼는구나 하는 것들도 체감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필수제입니다. 필수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살지 않으면 빌라에 살 겁니까? 이 필수제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길바닥에 자야 될 수도 있고요, 호텔에 살아야 될 수도 있고, 여하튼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로 살아가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솔직히 저는 노숙은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아니지만 필수제라는 것이 사라졌을 때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힘든 위치에 있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이 필수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막강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자산시장에서 가격의 등락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내려가면 내가 살면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사더라도 이자만 잘 감당하면 자산시장의 사이클이 지났을 때에는 올라가는 것 역시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볼 수 있겠고, 또 재미있게도 가격이 올라가도 살 수가 있습니다. 강남에 살던 분들이 처음부터 강남 집을 다 감당해서 살았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수성구에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의 맥락입니다. 처음부터 그 집이 15억을 계속해서 했던 게 아니고 30억, 40억을 그냥 했던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누가 내쫓아내나요? 그냥 살라고 하죠. 내 집이니까.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필수제라고 하는 요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가져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입지 좋은 곳을 싸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왕이면 상급지, 이왕이면 좋은 곳, 이왕이면 남들이 탐내는 평수, 그런 단지들을 찾아서 입지 좋은 곳을 싼 기회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내가 살면서 버틸 수 있는 그 시간 동안 자산시장은 회복될 수 있고, 전환의 시기가 맞닥뜨렸을 때에 아무도 나를 쫓아내지 않고 내 집이니까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막강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게 필수제라고 하는 장점입니다. 여러분 주식 산다고 해서 주식이 밥 먹여주나요? 물론 배당이 나오긴 하지만 차익이 나올 수도 있지만 주식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비트코인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집은 꼭 있어야 하잖아요. 커피 안 마신다고 죽진 않습니다. 물론 정신은 죽겠지만, 근데 집은 꼭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어디에든 속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주거시장 필수제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옷을 안 입고 돌아다닐 수 없고 밥을 먹지 않고 살 수 없듯이 집이 없이는 주거의 안정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살기 좋고 가격 좋은 아파트, 여러분들은 호갱노노를 통해서 잘 분석해보시고 이 가격과 입지라고 하는 요소를 바탕으로 현명한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화요일 하루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선배는 늘 경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격한 화요일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도 함께 잘 이겨내 봅시다. 퇴근길이시면 안전운전 하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경북 아파트는 여러분이 내 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